공동교육과정 제15강 산출물 보고서 작성하기 알아보겠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저작권법 안내입니다. 제1장 산출물 보고서 작성하기. 산출물 보고서는 탐구 결과를 다 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그 결과를 안내하고 알리는 내용이자 본인 자신 또한 그 탐구한 결과를 반성하고 다시 공부하는 자료로 매우 중요합니다. 탐구 활동을 한 후에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겠는데요. 산출물 보고서는 탐구 과정, 탐구 결과 등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나타내어져야 하겠고요. 탐구 과정을 나타내는 사진 자료나 영상 자료가 있으면 그것들을 제시하거나 표시하셔야 되고요. 탐구 결과를 표, 그래프, 그림 등으로 잘 드러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보고서는 결과를 제시하고 또 이를 통해 얻어진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논리적 구조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논리적 구조를 객관적으로 표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 보고서는 보고서 개요를 먼저 작성하고 이 보고서 개요를 통해서 전체적인 탐구 보고서의 그 설계와 구조, 뼈대를 살펴본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탐구 보고서 작성하기. 보고서 개요는 보고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는 중요한 뼈대와 틀이 되겠는데요. 꼭 들어가야 될 내용과 불필요한 내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개요는 탐구 동기, 주제, 문제, 탐구 절차와 방법, 주요 결과, 탐구 결론, 더 알고 싶은 점, 정보와 자료 출처 등을 포함하고 작성을 하는데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 또 들어갈 것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빼야 되는 내용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 되겠고요. 특별히 탐구 활동의 실험 탐구일인 경우에는 변인 설정, 그 다음 자료 해석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고요. 만들기 중심 탐구일 경우에는 변인 설정보다는 만들기 과정이 중심이 되겠죠. 이런 내용들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충 내용을 살펴보시면 탐구 주제를 설정하는 것, 그 다음에 탐구 내용, 탐구 결과, 또 알게 된 것, 또 주장할 것은 어떤 것이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도표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탐구 방법은 탐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무엇을 탐구했는지 기록하고요. 탐구 과정을 순서를 붙여서 그 시간에 따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탐구 준비물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서 다음에 이 탐구 보고서를, 또 산출물 보고서를 본 사람들이 잘 따라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도 또 제안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역할 분담은 혼자가 아니고 같이 한 경우에는 기관, 활동, 각자의 역할을 적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탐구 결과는 일단 수집한 자료들을 알 수 있도록 사실들을 정리하는데요. 사진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진을 찍어보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게 되겠죠. 또 기록인 측면에서도 그림, 사진은 매우 중요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탐구 결과에서 계획됐던 것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정리할 때 권하는 것은 표, 그 다음에 그래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림도 중요하게 되겠죠. 이러한 결과를 정리할 때는 날짜를 함께 적어두고요. 장소와 날짜와 이런 것들을 함께 적어서 언제 이런 것들이 진행됐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탐구, 만들기 탐구, 기르기 탐구, 또 탐사 탐방 탐구 등이 있겠습니다. 탐구 방법은. 탐구 결론은 위에 있는 결과를 통해서 토의한 결과들을 쭉 나열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더 알고 싶은 것, 현재 원래 처음에 목표했던 것하고 좀 달라진 점, 또 탐구 과정을 통해서 이제 궁금하게 생각된 점들을 더 적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참고 도서, 또 참고한 사이트 등등을 적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탐구 보고서 작성 예시. 자, 이것은 물론 중학교 학생들 정도 수준에서 이제 탐구한 결과가 되겠는데요. 그래도 전체적인 그 과정이나 구조를 살펴보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탐구 주제. 전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써야 되지만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장미꽃은 어떤 액체에서 오래 보존될까? 요거는 의문형으로 썼는데 보통 의문형으로 쓰지는 않고요. 보통 어떤 액체에서 장미꽃은 오래 보관될까? 라고 하는 이런 의문을 탐구 주제로 잡았다면 탐구 보고서의 제목은 좀 달리 써야 되겠죠. 장미꽃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탐구액 살펴보기라든가 탐구하기라든가 이런 것 정도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탐구 동기. 탐구 출발한 그 이유와 목적이 되겠죠. 탐구 동기는 자발적이어야 되고 경험과 궁금증을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그래서 왜 이걸 탐구하게 됐는지, 이거 탐구 동기 대신에 탐구 목적을 써주시면 되겠죠. 이것을 탐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탐구 문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탐구할 것인가, 장미꽃을 여러 액체에 넣었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고, 장미꽃이 오래 보존되는 액체는 무엇일까, 오래 보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액체의 성분은 무엇일까,
이런 정도로 살펴보겠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문헌조사, 사전조사 되겠습니다. 사전조사는 자신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관련 있는 내용들을 쭉 찾아보는 것이 되겠죠. 책도 좋고 인터넷 자료도 좋겠습니다. 탐구 방법, 탐구에서 실제로 실험을 하게 된다면 변인 통제, 즉 독립변인, 종속변인, 통제변인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또 구체적으로 실험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실험 방법, 실험 준비물 등을 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험 방법은 1, 2, 3, 4 있고요. 변인 통제 쭉 있습니다. 그 다음 준비물 쭉 적어 놓았죠. 자, 그 다음에 결과 정리 중에서 역할 분담인데 이것은 혼자 하지 않을 경우에 이것을 적게 되겠습니다. 혼자 할 경우라도 역할 분담은 적지 않더라도 일정과 한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연구 노트를 기반으로 하시면 되겠죠. 탐구 결과는 사진이나 그래프 그림을 적극 권하고요. 이렇게 객관식 또는 도표를 활용한 것도 좋습니다. 탐구 결론은 탐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토의한 것들이 있겠죠. 토의한 내용도 적어도 되겠습니다. 탐구 결과만 달랑 적지 않고 이 다음에 토의한 내용들을 쭉 적어도 되고요. 그로부터 우리가 결과를 채택한 것은 어떤 것이다. 실험 결과를 근거로 가설을 검증하고 간단 명료하게 진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더 탐구하고 싶은 내용, 탐구 내용과 관련이 있거나 또 구체적으로 더 알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진술을 합니다. 참고 자료는 참고 문헌이 되겠습니다. 책, 그 다음에 인터넷 사이트 등등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탐구 보고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요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탐구 주제를 적으면 되는데요. 탐구 주제는 구체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그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탐구 보고서는 탐구 전 과정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보통 우리는 탐구 보고서는 탐구의 마지막 단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나 실제로는 탐구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 그 과정, 중간중간의 기록, 사진, 도표, 그림 마찬가지지만 어떤 기록, 메모 이런 것들도 충실하게 전 과정에서 이루어져야지만이 탐구 보고서를 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때 사진 찍어 둘 걸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것은 만약 실험 탐구를 하거나 어떤 다른 탐구를 할 때 필요할 때마다 기록을 필요로 하는데 말로 기록하는 녹음기 기록도 있을 수 있겠고요. 사진은 되게 중요하니까 가급적이면 사진을 찍어두라고 합니다. 나중에 쓰지 않더라도 사진 자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간에 생각나는 모든 과정을 소홀히 하다 보면 보고서를 실제로 작성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탐구 보고서 발표. 보고서 발표는 일단 자신이 알게 된 내용을 발표를 한다는 것은 자신이 그 탐구한 결과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자신의 결과를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연구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본인 또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 이런 보고 발표회를 같이 가짐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동기부여도 받을 수 있고 좋은 정보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발표 효과는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도 신장하고 본인인 탐구 활동에 대한 반성적 사고의 기회도 제공하고요. 자유탐구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보 습득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탐구 발표에서 보고서의 차이점은 탐구 발표 자료는 보고서 내용을 간략히 전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뽑아 만든 것인데요. 핵심 엑기스를 추출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탐구 보고서는 일단 탐구한 내용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기록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탐구 발표는 이러한 탐구 결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둘 사이의 관계는 탐구 목차 구성은 모든 단계가 순서대로 있지만 발표 자료는 필요한 것들만 선별할 수가 있죠. 자료의 진술도 구체적인 내용을 완결된 문구로 진술되지만 탐구 내용을 요약하고 핵심 문구로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뽑아 쓸 수가 있습니다. 자료의 구성은 사진, 표, 그래프를 제시하고 해석을 중심 문장으로 제시하게 되겠는데요. 사진표, 그래프를 최대한 활용하고 시각적 효과를 중심으로 간략히 진술하는 것이 발표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발표 방법은 프리젠테이션, 뉴스 인터뷰, UCC, 시범 시연, 전시회, 포스터 등등이 있겠는데 보통은 포스터 발표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자, 프리젠테이션 형식은 이렇게 PPT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컴퓨터를 활용해서 발표하고요. 공간 제약이 비교적 적고 한정된 시간에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뜨게 되면 기록도 남고 여러 사람이 또 공유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포스터 발표인데요. 포스터를 제작해서 공간 내에서 서로 이제 물어보고 또 서로 발표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이런 것이 되겠죠. 전시회 발표도 있을 수 있고요. 시범 시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UCC 형태로 자신이 한 결과를
동영상으로 발표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최근에는 뭐 뉴스나 인터뷰 형식으로 발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많이 하는 거고요. 연구자들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보고서 발표는 뭐 교사, 뭐 발표자, 청중, 교사 이렇게 등등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발표자가 핵심이 되고요. 청중도 발표한 내용을 잘 듣고 좋은 질문을 통해서 발표자도 명확하게 본인이 알고 있는 바를 얘기하고 궁금한 내용들을 서로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보고서 발표 요령, 발표 시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내에 명료하고 간결하게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시청각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연극이나 토론, 인터뷰 형식도 취할 수 있고요. 발표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단계별 퀴즈로 제시할 수도 있고요. 그림, 사진, 포스터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발표가 끝난 다음에는 다음 발표도 있기 때문에 질문 및 토론을 시간을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발표자는 탐구 결과가 주제 방향과 일치하는가, 제가 발표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일치하게 하는가가 중요하고요. 탐구 결과를 정리한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가 중요하고요. 탐구 절차와 방법이 정말 내가 발표할 정도로 옳은 것인가, 이걸 잘 살펴봐야 되겠죠. 내가 데이터를 일부러 잘못 빠뜨리거나 조작하지는 않았는가, 또 발표로 연습도 충분히 해서 설득력 있는 발표를 해야 되겠습니다. 듣는 사람은 발표자가 어떤 점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고요. 발표자가 어떤 점을 얘기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들어봐야 되고, 발표 모둠의 토론을 진지하게 또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듣는 태도도 예의 바르게 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상 마치겠습니다.